수열의 극한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수열의 극한, 첫 번째는 일반적인 수열의 극한, 두 번째는 등비 수열의 극한 이렇게 공부를 했었다면, 자, 수열의 극한이라는 건 첫째 항, 둘째 항, 셋째 항 이렇게 항이 나열되다가 n번째 항이 나올 거야. 근데 이 n번째 항을 n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극한값으로 만들어 보자. 이게 수열의 극한이었죠? 자, 그럼 급수는요, 수열을 다 더할 거야. 수열을 다 더해. 그걸 수열의 합이라고 하지? 이 수열의 합에다가 리미트 n 무한대 빵! 즉, 수열의 합을 만들어서 이 합의 극한 끝없이 더하다 보면, 계속 더하다 보면 어디까지 갈까? 그 더한 값이, 합의 결과가 어떤 값에 가까워질까요? 를 확인하는 걸 급수, 수열 합의 극한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럼 급수 봅시다. 수열에서 각 항을 차례로 덧셈 기호를 사용하여 연결한 식. 자, 덧셈 기호로 연결했다라는 게 합을 의미하는 거죠. 말 더럽게 어렵게 표현해놨지? 네, 그냥 모든 항을 차례로 더해. 첫째 항, 둘째 항, 셋째 항부터 n번째 항을 지나서 모든 항을 다 더해. 이걸 급수라고 해. 그리고 시그마 기호로 표현했었죠. 수열의 합을 의미하는 기호, 시그마 기호입니다. 자, 이거를요,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되어 있지? 자, 이게 첫 번째 급수 기호입니다. 시그마 n이 1,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 번째 항까지의 수열 an, 일반항. 어떤 수열의 규칙 또는 일반항, 이렇게 나타나는 an. 이 일반항을 더할 거야.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까지. 이게 중요합니다.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. 이걸 급수라고 해요. 근데 다 더할 수가 없잖아.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만 더하자. 우리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한 거를 sn이라고 했었어. sn은 자, 여기서부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만 딱 잘라서 더할 거야. 이걸 sn이라고 했었습니다. 이 sn을 부분합이라고 해요. 모든 항을 다 더한 건 아니지? n번째 항까지, 그러니까 모든 항에서 어떤 일정한 부분까지만 더했다는 거야. 이걸 n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sn은요,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만 더한 것,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, 이걸 부분합이라고 하고요. 그럼 급수는요, 그 부분합을 구해서 극한값을 구해보는 거야. 부분합에 대한 극한값. 자, 급수의 수렴.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Sn, n번째 항까지만 더한 겁니다. Sn. 그 값이 일정한 값 S라는 어떤 일정한 값에 수렴하게 될 때, 즉, 자, 기호 잘 보세요. Sn에 대한 극한입니다. 부분합 Sn에 대한 극한. n번째 항까지.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했어. 부분합이지. 그 부분합의 극한. 이걸 급수라고 해. 또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. 이게 뭡니까? 이게 sn이죠. 이게 sn이야. 이 sn을 리미트 붙여서 n이 무한대로 갈 때까지, 이것도 역시 부분합이라고 그래. 또 이걸 줄여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, 이번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. 자, 요 기호가 모두 같은 기호입니다. 급수를 표현하는 기호. 자, 여기 잘 보세요. 변수가 지금 여기는 n이야. n을 n이 1일 때부터 무한대까지 an. 여기는 ak, 일반항을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지. ak. k가 1, k가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만 더했어. 즉 n번째 항까지만 더한 부분합이야. 그렇게 더해놓고 n에다가 무한대 극한을 빵 쏴가지고 극한값을 구하는 거. 근데 그 값이 일정한 값에 딱 떨어져. 귀결됩니다. 이러면 수렴한다. S에 거의 가까워지면 그 급수는 S 값에 수렴한다. 그리고 S를 급수의 합이라고 표현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부터 n번째
S를 지나서 실은 무한대까지 다 더해야 돼요. 이게 그냥 합 S 또는 급수의 합이라고 하죠. 자, 이 급수가 수열이 수렴하지 않고 발산할 때 급수는 발산한다고 합니다. 자, 이 기호는 급수를 나타내는 기호죠. 급수를 나타내는 기호, 그리고 급수의 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자, 발산하는 급수는 합을 구할 수 없으니까 합을 찾을 필요 없어요. 생각하지 않아요. 필수 문제 잠깐 풀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. 부분급수를 이용한 급수의 합. 자, 요 수열은 여러분들이 딱 보고 나서 첫째 항, 둘째 항, 셋째 항 이렇게 생겼구나. 그러면 일반항을 먼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. 첫째 항이 2 곱하기 1이고 둘째 항은 5 곱하기 8분의 1이고 셋째 항은 8 곱하기 11분의 1입니다. 그럼 선생님은 요 수를 먼저 볼 겁니다. 수가 2, 5, 8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죠. 그럼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네. 첫째 항이 2, 공차가 3, 30 커지니까 그쵸? 자, 등차 수열의 일반항 A는 A 플러스 n-1의 D랑 같기 때문에 일반항은 2 플러스 n-1 곱하기 3이어서 3n-1입니다. 자, 3n-1이야. 자, 첫째 항, 둘째 항, 셋째 항 등등등 해서 n번째 항의 첫 번째 왼쪽 아래에 있는 수는 3n-1 곱하기 이제 뒤에 있는 수인데 5, 8, 11. 자, 이 수들 보세요. 이 수는 그냥 2보다 3 크고 5보다 3 크고 8보다 3 크지? 그러니까 3n-1보다 3 큰 수일 거야. 3n 플러스 2입니다. 분자는 모두 1이고요. 자, 일반항 찾았어요. 일반항 A에는 3n-1 곱하기 3n 플러스 2분의 1이에요. 자, 근데 이렇게 생긴 모양, 이렇게 생긴 분수를 부분분수라고 했었어. 부분분수. 일반항,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하는 거 써놔라. 교재 개념 설명 있는 편에다가 적어놓고, 자, 부분분수도 a 곱하기 b분의 1꼴. 여기서 a가 더 작은 걸 왼쪽에다가 사용을 했을 때 b-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단위분수로 쪼개서 단위분수의 차 형태로 쪼개가지고 표현하는 걸 부분분수라고 했었고요. 만약에 분자가 어떤 상수값이면 b-a분의 k 해가지고 괄호 안에다가는 분자가 1인 부분분수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. 자, 이 부분분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좀 정리를 할 겁니다. 부분분수 적어 놓으시고, 자, 그럼 일반항 AN을 3n 플러스 2 빼기 3n 마이너스 1분의 1에다가 3n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3n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정리를 해주면, 자, 3n은 지워질 거고 2 빼기 마이너스 1 3분의 1이지. 그래서 일반항 AN이 3분의 1 곱하기 3n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부분수로 정리가 되었어요. 자, 그럼 이제 수열의 합을 좀 구해 볼까요? 첫 번째, 부분합 SN을 구할 거야. 부분합은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? n번째 항까지. 그리고 일반항을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지? 3분의 1 곱하기, 자, 여기서는 변수를 K로 바꿔줘야 돼요. 3K-1분의 1 빼기 3K 플러스 2분의 1. 왜? K를 변수로 가져가기로 했으니까. 그래서 실제로 이제 더할 겁니다. 자, 3분의 1은 이렇게 놓고 실수 배성질이니까 놓고 중괄호 해서 K가 1일 때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K가 2일 때 5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더하기 K가 3일 때 8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 이렇게 해서 더해지겠지? 그래서 마지막에 K가 n일 때까지 3n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빼기 3n 플러스 2분의 1 여기까지 이렇게 더해줘 놓고 보면 지워지지?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5분의 1
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져서 남은 게 자, 요거 합 SN입니다. 3분의 1에 괄호 해서 앞에서 첫 번째 항 2분의 1 남고 뒤에는 맨 마지막 항 마이너스 3n 플러스 2분의 1까지 남을 거야. 자, 여기까지가 이제 부분합이고요. 부분합이고 이 부분합에다가 극한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 값을 구해준 것, 리미트를 붙인 것, 이게 급수지.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빼기 3n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면 자, 무한대를 이제 빵 쏘게 되면 얘가 무한대분의 1 돼서 0이야. 0이니까 지워지지. 결국엔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만 남아요. 네, 그래서 6분의 1이라고 네, 급수의 합이 구해졌습니다. 자, 부분 분수 다시 잘 정리해 보시고요. 선생님이 요거 어떻게 썼냐면 첫 번째 일반항 찾았어. 두 번째 일반항을 이용해서 수열의 합 SN 구했어. 여기까지는 SN 구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 수원에서 나왔던 과정이에요. 부분합을 구했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부분합에 대한 극한값을 구했습니다. 부분합의 극한값을 구했어요. 이걸 뭐라고 해요? 급수 또는 급수의 합이라고 합니다. 여기 밑에 순서 그대로 돼 있네. n번째 항 일반항 구한다. 부분합 SN 구한다. 그리고 부분합에 대한 극한값을 구한다. 자, 선생님 키포인트 그대로 설명을 했네요. 자, 두 번째. 이번에는 로그를 포함한 급수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다른 건 없어요. 로그의 성질만 추가될 뿐이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성질 그대로 가져갑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로그에서 뭐가 있었냐? 로그 A 더하기 로그 B. 자, 미치 같은 로그를 더할 때에는 로그 AB 진수를 곱한다. 진수의 곱으로 바뀌더라. 뺄 때에는 진수의 몫으로 바뀌더라. 자, 진수가 곱해져 있으면 합으로, 진수가 나눠져 있으면 차, 로그의 차 형태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. 자, 요 작업을 하는 겁니다. 여기에서는 요걸 일반항이라고 볼게요, 선생님이. 일반항 AN이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n제곱분의 n-1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고 쪼개지고요. 자, 수열에서는 더 작은 걸 왼쪽에 쓰는 게 용이합니다. 분모의 n제곱은 n 두 번 곱한 거지. 자, 이렇게 볼 수 있죠? 그래서 우리가 요거 곱하기 요거, 요 두 개의 분수의 곱 형태로 식을 쪼개서 정리할 수 있어요. n분의 n-1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다. 그럼 뭐야 이거? 곱해져 있네. 자, 이제 시그마 K는 2부터 무한대. 자, 여기 무한대 집중. 요 무한대 있지? 무한대까지 로그 AN이라고 돼 있어. 선생님 잠깐 AN이라고 표현할게요. 요 성질을 K가 아니고 N이라고 되어 있구나. 자, N이죠. 집중. 이 기호. 요 기호만 선생님이 기호를 이렇게 정리해 볼게. 이 기호는 시그마 K가 2부터 두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할 거야. 그리고 그 n이 무한대에 가까워지면 돼.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. 이거 같은 기호야. 자, 이 기호가 이 기호랑 같습니다.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. 이때 로그 AK가 되겠죠. 변수를 n에서 선생님 K로 바꿨으니까요. 시그마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시그마 K는 2부터 n번째까지 로그 AK 그 AK 자리에다가 이제 우리가 정리한 식 K분의 K-1 곱하기 K분의 K 플러스 1이라고 정리를 할 겁니다. 자, 이제 여기에서 시그마 성질을 이용해서 K가 2일 때부터 n일 때까지 합 형태로 만들어 볼 거야.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자, 중괄호 살짝 열어놓고 K가 2라면 로그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더하기 그 다음 항 로그 3분의 2 곱하기
3분의 4 이렇게 되겠죠. 더하기 하나만 더 로그 4분의 3 곱하기 4분의 5 랄랄랄라 더하다가 자 이번엔 k가 n일 때까지니까 로그 n분의 n-1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로그를 더한 거야. 그럼 로그를 더했으니까 로그에 있는 진수들끼리 곱해줘야 되겠지. 그래서 이 중괄호를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자 중괄호 식을 로그라고 해서 이제 진수 자리에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5 자 이렇게 진수 3개를 곱했고요. 등등등등 곱하다가 마지막 n번째 진수 n분의 n-1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까지 곱했습니다. 자 여기까지가 진수들이에요. 그 진수들이 나눠져. 이렇게 약분, 역수들이 끼리끼리 곱해졌기 때문에 진수는 2분의 1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만 남게 되죠.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로그 자 진수 자리에서 2분의 1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 자 이제 n을 무한대에 가깝게 빵 n에다가 무한대를 쌓아버리면 이 n분의 n 플러스 1은 최고창 둘 다 지금 1차기 때문에 최고창 계수가 1분의 1 그래가지고 1 돼서 지워지겠죠? 요건 1이에요. 예, 남는 건 로그 2분의 1만 남게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뭐 적어도 되고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여기 치수 마이너스 1은 앞으로 평 내려서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로그 2까지 정리를 해주면 더 깔끔하겠지? 자 똑같아요. 로그의 성질을 이용했을 뿐입니다. 지금 선생님이 방금 정리해줬던 기호 그대로 나왔지. 시그마 k가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이라는 건 참 n이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 번째 항까지 다 더하라는 건 이게 급수의 뜻이죠. 이거는 sn n번째 항까지 먼저 더해보자. 그 더한 합의 극한값을 구하자. 그거를 선생님이 기호를 이렇게 쪼갠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다 셋 다 같은 기호야. 셋 다 같은 기호인데 우리가 문제를 접근할 때는 이 기호의 의미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. 이 기호의 의미에다가 네 k번째 항까지 먼저 다 더하고 k가 1일 때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하고 그 다음에 극한값을 이용해 본다라는 거. 자 앞에 개념 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. 이번에는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인데 항의 부호가 뿔마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. 이렇게 나타내는 급수는 자 이게 잘 봐야 돼.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. 홀수 번째 항의 수를 보는 게 아니라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을 보고 짝수 번째 항까지의 합을 본 다음에 그 둘을 비교했을 때 그 둘의 값이 같으면 수렴, 같지 않으면 발산한다라고 그래. 무슨 얘기냐면요. 지금 여기 1, 마이너스 1, 플러스 1, 마이너스 1, 플러스 1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지. 자, 이거를 홀수 번째 2k-1이 홀수지. 자, 홀수 번째 항들까지만 한번 구해볼 거야. 합을. 자, 첫 번째 항까지만 더해봐 1이죠. 그 다음 세 번째 항까지 더해봐 1이네. 다섯 번째까지만 더해보자. 이것도 1이야. 계속 1, 1, 1, 1 이렇게 가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s2n-1. 자,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했을 때 그 극한값은 계속 1이 되겠죠? 그럼 두 번째 이제 짝수 번째까지의 항을 한번 합을 구해볼 겁니다. 자, 짝수 번째까지의 합, 두 번째 항까지의 합은 0이고 네 번째 항까지 더했더니 또 0이야. 그럼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을 더해도 0이겠지. 합이 짝수 번째까지 더한 거 누적돼서 맨 앞에서부터 짝수 번째 항까지 다 더했더니 계속 0이야.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
SEN 짝수 번째 항까지 합의 극한값은 0입니다. 자, 이 둘이 같나요? 다른가요? 같지 않지? 이렇게 같은 값이 나오지 않으면, 만약에 그 둘이 같은 값이 나왔으면 그게 극한값이야. 합이 돼. 급수값이야. 근데 같지 않은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급수는 발산한다. 발산하기 때문에 합은 구할 수 없다.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. 자, 이제 문제로 갈게요. 네, 필수 예제 3번.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수렴.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까지 구해봐라. 자, 첫 번째 1번 문제. 첫째 항, 셋째 항, 다섯째 항. 이요 홀수 번째 있는 항들만 더한다는 의미 아니에요.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잘못하면 안 돼요. 자, 첫 번째 항은 2분의 1이고 세 번째 항까지 합은 2분의 1부터 셋째 항까지 여기까지 더한 거야.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의 합은 처음부터 여기까지 더한 거. 요 의미입니다. 자, 다시 돌아가서 1번 S1 첫째 항까지 합이지? 2분의 1이네. 2분의 1. 자, 그냥 여기서 갈게요. 자, 첫 번째 항까지 합 2분의 1이고 두 번째 항까지 합은 마이너스 6분의 1이고 세 번째 항까지 합은 2분의 1이고 네 번째 항까지 합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. 자, 이 부호가 뿔마 교대로 반복되는 이 수열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지지 않아요, 보통. 그래서 홀수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과 짝수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을 나누어서 따로따로 극한값을 구해본다. 그 둘이 같으면 같다, 아니면 안 된다. 이렇게 보겠다라는 겁니다. 자, 이게 설명이고요. 홀수 번째 항이 2분의 1, 3분의 2, 4분의 3 이렇게 가고 있네. 그럼 일반항을 좀 따볼까? 자, 홀수 번째 항은 2분의 1, 3분의 2, 4분의 3 그러면 k 플러스 1분의 1이네. k 플러스 1분의 k구나. k 플러스 1분의 k. 자, 이것도 등차 수열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찾으면 빠르겠죠? 자, 홀수 번째 항은 k 플러스 1분의 k입니다. 그러면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을 한번 구해보자. 자, 첫 번째 항은 2분의 1이고 거기에 더할 거야. 자,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가 더 더해진 거. 더하기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플러스 4분의 3까지 더 더해졌죠. 자, 요렇게 더해지다가 이제 2k 마이너스 1, 그러니까 k번째 항은 우리 일반항 요렇게 구해놨으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k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까지 k까지 이렇게 더했어요. 이렇게 더했겠죠. 홀수 번째 항이 이렇게 더해지면 얘네들이 0, 이것들이 0, 이것들이 0이 돼서 2k-1번째까지 합은 그냥 2분의 1이라는 상수값으로 딱 남게 돼요. 이게 부분합이고 우리는 극한을 구해야 되니까 이 2k-1번째 항까지의 요건 이제 n이라고 표현할게. 2n-1번째 항까지의 합의 극한값은 그냥 2분의 1이지. 어디까지 더해도 계속 2분의 1이겠죠? 네, 요게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의 극한이고요. 이번엔 짝수 번째 항 가보자. 자, 짝수 번째 항은 마이너스 3분의 2, 마이너스 4분의 3,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일반항 2k 번째 항 일반항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을 마이너스 붙어서 여기까지 맞죠? 3분의 2, 4분의 3, 5분의 4 때까지의 합은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더해지다가 어디까지?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까지. 그럼 그 앞은 k 플러스 1분의 k 항이겠네요. 분모 분자가 일씩 작은 값이니까. 자, 다시 적어볼까?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고 그 앞에 분모 분자가 일씩 더 작은 수니까 이렇게까지 더해진 거야. 그럼 여기서
이렇게 지워지지. 이렇게 지워지고 나오니까 짝수 번째 항까지의 합은 2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 남아요. 그럼 이 부분합의 극한은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 되고, 요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의 극한값은 1이죠.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1,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극한값을 갖게 됩니다. 자, 홀수 번째 항까지 합은 몇이었지? 플러스 2분의 1. 짝수 번째 항까지 합은 2분의 1.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수렴하지 않습니다. 발산합니다. 극한값을 구할 수 없습니다. 자,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과 조금 다른 점이 수의 배열은 똑같이 생겼지. 1번, 2번 비교해봐. 근데 1번은 괄호가 없었고 2번은 괄호가 있었어요. 괄호가 왜 있냐? 이 수열은 이걸 그냥 하나의 항으로 본다는 거예요. 이게 첫째 항, 이게 둘째 항, 이게 셋째 항. 네, 그래서 홀수 번째, 짝수 번째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. 이 문제는 오히려 더 쉬워요. 자, 일반항만 잘 찾아주면 돼요. 이게 첫째 항. 그럼 일반항은 k로 표현해볼까?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생겼겠지? 이게 일반항이야. 그냥 n번째 항. 그럼 합을 구해볼까요? 자, S는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기 셋째 항, 여기까지 문제 있고요. 등등등등등 더해서 n번째 항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요게 n인데 그치? n이었어요. 네, 여기까지 더했죠. 그럼 지워지겠지.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져서 Sn은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 남게 되고, 여기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값을 구해보면 2분의 1 빼기 요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1, 즉 마이너스 2분의 1에 수렴하게 되더라. 네, 문제 두 가지 좀 구분됩니까? 네, 왜 붙었냐면 이거는 교대로 그 부호가 반복되지만 홀수 번째, 짝수 번째 항을 구분지어서 접근하는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. 네. 자, 시간 관계상 여기서 잠깐만 스톱을 하고 선생님 다음 영상에 업로드 할 건데요. 요거 하루치입니다. 여기서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, 여러분.